왜 누군가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명왕성 쪽으로 향하게 했을까? 생각해보라. 이 장비는 최초의 은하를 관측하고 수십억 년 전의 과거를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도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계 가장자리에 있는 작고 얼음으로 된 세계를 겨냥했다. 언뜻 보기엔 불필요해 보이고 심지어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웹이 목격한 것은 지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저 또 하나의 얼어붙은 바위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우 기이한 무언가를 드러냈다. 명왕성은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존재에서 작은 천체들이 얼마나 복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대상으로 변모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웹이 명왕성에 대해 밝혀낸 모든 것이 그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먼 위성들, 얼음 외계 행성들, 심지어 오래전 우리 지구의 이야기까지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실제로 무엇을 관측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웹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의 명왕성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 어디까지였는지 잠시 되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명왕성은 실제 장소라기보다 하나의 개념에 가까웠다. 1930년 발견된 이후 망원경 속 희미하게 움직이는 빛의 점에 불과했으며 너무 멀고 작아서 어떤 세부 사항도 볼 수 없었다. 태양계 차가운 변방에서 홀로 표류하는 외로운 아홉 번째 행성이라는 평판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대부분 동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도와 교과서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얼음점에 불과했죠. 큰 전환점은 2015년 나사의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명왕성을 지나갈 때 찾아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명왕성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전송된 사진들은 모두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랜 세월 얼어붙은 죽은 바위로 묘사되던 천체는 전혀 죽지 않은 상태였다. 명왕성에는 질소 얼음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는데 일부는 마치 최근에 표면이 재포장된 듯 매끄러웠다. 바위가 아닌 고체물 얼음으로 이루어진 3,350m 높이의 험준한 산맥이 솟아 있었는데 이는 지구상의 많은 암석 산봉우리보다 높았다. 지형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흐르는 빙하의 흔적도 포착되었다. 그리고 명왕성의 한쪽을 지배하는 거대한 심장 모양 지역인 톰보우 레지오가 있었는데 그 왼쪽 옆은 스푸트니크 평원이라 불리는 거대한 질소 얼음 분지였다. 이 분지는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보였는데 지속적인 대류가 지구의 지각판과 비슷한 속도로 표면을 재포장하고 있었다. 이 한 번의 근접 비행은 명왕성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은 지질학적 다양성으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뉴 호라이즌스의 비행 속도가 너무 빨랐기에 단지 순간적인 관측만 가능했다. 한 번 지나간 후 카이퍼 벨트 깊숙이 재빨리 진입하며 놀라운 스냅샷을 남겼지만 동시에 수많은 새로운 의문점도 남겼다. 대기층은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였다. 지상 관측을 통해 이미 명왕성의 질소 위주로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약간 섞인 얇은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뉴 호라이즌스는 더 이상한 것을 드러냈다. 명왕성의 하늘은 단순히 얇은 가스가 아니었다. 표면 위로 높이 솟아오른 푸른 안개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햇빛이 메탄을 분해하면서 복잡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작은 탄화수소 입자를 형성했다. 이 입자들이 쌓여 안개층을 이루었고 그 결과 명왕성의 하늘은 극적인 역광 사진 속에서 마치 지구의 하늘처럼 보였다. 이렇게 작고 차가운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과학자들은 퍼즐 조각들을 손에 쥐게 되었다. 안개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형성된 걸까? 왜 수십 개의 뚜렷한 층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을까? 더 이상한 점은 명왕성의 상층 대기가 모델 예측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질소가 풍부한 대기가 보여야 할 행동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가 대기를 냉각시키고 있었지만 뉴 호라이즌스에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할 장비가 없었다. 또 다른 수수께끼는 명왕성과 그 위성 카론의 관계였다. 카론은 명왕성에 비해 거대하여 두 천체가 실제로 그들 사이의 공간 지점을 공존하는 거의 이중 행성계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뉴 호라이즌스는 카론을 처음으로 근접 관측하게 해주었는데 표면을 가로지르는 협곡과 명왕성과
카론 사이의 물질 교환을 암시하는 붉은 극관을 가진 물 얼음으로 뒤덮인 세계를 드러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단서만 얻을 뿐이었다. 그 붉은 물질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 물질이 어떻게 명왕성에서 빠져나와 카론 표면을 덮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미해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따라서 웹 망원경이 발사될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명왕성은 더 이상 흐릿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활발한 지질 활동을 보이는 복잡한 작은 세계였고, 놀랍도록 층을 이루며 안개로 가득 찬 대기를 지녔으며 카론과의 기묘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여전히 한순간의 스냅샷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의 안정성은 알 수 없었다. 안개 입자의 미세한 구성도 파악하지 못했다. 카론 표면의 화학 작용이나 명왕성과 카론의 연결고리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이미 떠나버린 상태라 근접 재탐사 방법도 없었다. 바로 여기에 웹이 등장했다. 뉴 호라이즌스와 달리 웹은 극적인 근접 비행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다른 명왕성 하트 사진을 보내주지도 않을 것이다. 웹이 다른 점은 명왕성의 빛을 미세한 세부 사항으로 분해하는 능력이다. 적외선 영역에서 이 망원경은 얼음, 가스, 심지어 대기 속 미세한 안개 입자의 흔적까지 포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명왕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대기의 변화를 추적하며 지구 기반 망원경이 우리 대기의 방해로 놓치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웹이 황금 거울을 명왕성으로 향했을 때 목표는 뉴 호라이즌스가 이미 보여준 것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었다. 안개, 표면, 화학, 카론의 극점 얼룩, 명왕성 대기 내 에너지 이동 방식 등 모든 미해결 질문들을 마침내 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웹이 명왕성 연구에 중요한 이유는 웹을 다른 관측소와 구분하는 핵심은 관측 가능한 스펙트럼 영역이다. 허블 같은 망원경들은 가시광선과 일부 자외선 영역에서 행성, 성운, 은하의 놀라운 사진을 제공해왔습니다. 적응형 광학 장치를 갖춘 지상 망원경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웹은 거의 전적으로 적외선 영역에서 작동합니다. 열 복사, 즉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종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적외선 영역에서는 단순히 행성의 표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해독하는 것입니다. 분자와 얼음은 지문과도 같은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적외선을 흡수하고 방출합니다. 이러한 지문을 포착할 수 있다면 극소량이라도 정확히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웹이 명왕성에 있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유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으로 이미 명왕성 표면 이미지를 확보했지만 그 이미지들은 표면의 다양한 밝고 어두운 부분들이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상세히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에도 성분 분석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지만 특정 파장 범위 내에서만 작동했습니다. 지상 망원경으로 일부 정보를 보완할 수는 있지만 지구 대기를 통해 명왕성을 관측하는 것은 안개 낀 창문을 통해 그림을 연구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웹 망원경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절대 0도보다 몇 분의 1도 안 되는 온도로 냉각된 상태에서 웹 망원경의 거울과 장비들은 희미한 적외선, 신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웹은 특히 이 분야에서 유용한 여러 도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NIR 스팻은 들어오는 빛을 근적외선 영역의 수천 개 채널로 분할하여 메탄이나 에틸렌 같은 얼음을 탐지하는 데 완벽합니다. 미리는 중간 적외선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복잡한 분자들의 흔적이 나타나는 곳을 관측합니다. 이 장비들을 통해 웹은 명왕성 표면의 희미한 빛, 그 위에 차갑고 얇은 대기,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 떠 있는 안개 입자를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즉, 뉴 호라이즌스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빛을 구성 요소로 분해하여 명왕성의 대기와 표면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웹이 명왕성 연구에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간입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2015년 7월 단 한 번의 극적인 근접 비행으로 단 한 장의 스냅샷을 제공한 뒤 사라졌습니다. 반면 웹은 명왕성을 반복적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통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명왕성 대기의 계절적 변화, 안개가 어떻게 쌓이고 사라지는지, 지표면 특징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왕성의 공전 주기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무려 248년이라는 극도로 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즉 대기와 기후가 지구에 비해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웹을 통해 우리는 단일 사진이 아닌 시간경과 기록을 구축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왕성은 해왕성 너머에 존재하는 얼음 천체 집단인 카이퍼 벨트의 일원입니다. 외부로 명왕성을 연구하는 것은 기준점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명왕성의 화학적 구성과 대기를 상세히 이해하면 웹이 관측할 수 있는 다른 카이퍼 벨트 천체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활성 얼음 천체의 모습을 파악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또한 이 천체들은 태양계 형성 당시의 잔재물이기 때문에 웹이 명왕성에서 수집하는 모든 정보는 우리 태양계의 초기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웹이 명왕성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웹은 멀리서 흐릿하게 찍힌 스냅샷을 생성하고 측정 가능한 세계로 바꿉니다. 근접 비행 이후 남겨진 미스터리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될 것처럼 웹이 제시한 답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웹이 마침내 장비를 명왕성 쪽으로 돌렸을 때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조사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대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웹은 실제로 무엇을 관측했을까요? 웹은 저고해선 장비를 이용해 명왕성 대기를 통과하는 희미한 빛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얇지만 평범한 대기처럼 행동하기보다는 명왕성의 상층부는 안개 입자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왕성의 안개는 햇빛이 메탄과 질소에 부딪힐 때 형성된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외선은 분자를 분해합니다. 이 분자들은 더 무거운 탄화수소로 재결합하고 이 새로운 분자들은 미세한 입자로 뭉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떨어지며 표면 위에 떠다니는 스모그를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뉴 호라이즌스의 사진 덕분에 이러한 안개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웹이 보여준 것은 이 입자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방관자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입자들이 기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입자들은 햇빛을 흡수하며 약간 따뜻해집니다. 그런 다음 행성이 회전하며 어둠이 내리면 이 입자들은 그 에너지를 적외선 파장으로 재방출합니다. 그 결과 명왕성의 상층 대기는 단순히 질소로만 이루어졌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열을 잃게 됩니다. 웹의 데이터는 이 효과를 확인했으며 수치는 놀라웠다. 명왕성 상층 대기 온도는 약 30도씨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모델 예측보다 낮은 수치다. 이는 사소한 수정이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후 메커니즘이 드러난 것이다. 이를 이해하려면 명왕성의 헤이즈를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로 생각해보라. 단순히 명왕성이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공기가 희박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니다. 이 안개는 열이 대기로 들어가고 나가는 방식을 능동적으로 조절한다. 이 입자들이 없다면 명왕성 대기는 더 따뜻하고 예측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입자들 덕분에 전체 시스템은 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이 발견은 명왕성을 훨씬 넘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 태양계에서 안개가 기후의 주요 동인 역할을 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대기 현상이다. 웹이 수집한 스펙트럼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빛을 미세하게 분해함으로써 웹은 이전까지 명백히 탐지되지 않았던 가스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에탄, 아세틸렌, 디아세틸렌 및 기타 탄화수소들이 중적외선 영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안개를 생성하는 동일한 광화학 반응의 부산물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화학 반응의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게다가 웹은 단순히 희미하게 탐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파장 대역에서 측정하여 고도에 따른 분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부 가스는 표면 가까이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가스는 상층부에 존재하여 단순히 얇고 차가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층상 구조를 암시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CH3D와 같은 메탄 분자의 미묘한 변형체인 동위원소 검출이었습니다. 이를 포착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학자들이 가스의 역사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소한 변이 하나하나가 명왕성 대기의 기원 및 변화 과정을 설명해준다. 이 안개 자체는
흥미로운 부수적 효과를 지닌다. 명왕성이 실제로 가스를 얼마나 유지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명왕성처럼 작은 천체는 대기를 상당히 빠르게 우주로 이뤄야 한다. 그러나 상층부를 냉각시키는 안개는 가스 유출 속도를 늦춘다. 즉 명왕성 하늘을 푸르게 빛나게 하는 동일한 입자들이 대기가 더 오래 생존하도록 돕는 것이다. 웹의 측정 결과는 이 가설을 뒷받침하며 메탄이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이 기존 모델들이 가정했던 것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드러납니다. 빠져나간 메탄이 모두 우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바깥쪽으로 흘러나가 결국 명왕성의 가장 큰 위성인 카론에 떨어집니다. 웹은 이 탈출 현상과 카론 극지방의 붉은 얼룩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냈습니다. 이 얼룩은 메탄이 얼어붙은 후 방사선에 의해 변형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론 자체에 집중할 때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명왕성의 대기가 단순히 국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웹은 본질적으로 명왕성의 대기를 재정의했다. 메탄이 일부 혼합된 차갑고 정적인 질소 껍질이 아니라 이제 안개 입자가 에너지 균형을 제어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된다. 복잡한 탄화수소는 햇빛의 화학적 작용을 추적하며 단순 분자를 분해하고 탈출 과정은 명왕성을 그 위성과 직접 연결한다. 이는 얇다고 해서 단순하다는 뜻이 아님을 상기시킨다. 지구 대기의 극히 일부 두께에 불과한 대기조차도 놀라운 깊이를 지닐 수 있다. 과학자들에게 이는 다른 곳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이기도 하다. 토성의 위성 타이탄은 자체적인 두꺼운 안개 기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외계 행성들도 그럴 수 있다. 명왕성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가장 선명하게 관측되는 실험실이 되었으며 웹은 이를 처음으로 명확히 볼 수 있는 도구를 제공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발견이 서사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이다. 웹 이전에는 명왕성의 대기가 취약하고 태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붕괴 직전일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다. 웹 이후 우리는 이를 태양광과 거리만큼이나 화학작용에 의해 형성된 복잡하고 탄력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한다. 이 전환은 엄청난 것이다. 단순한 차트상의 숫자가 아니다. 명왕성이 하나의 세계로서 존재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다. 대기층을 해명한 후 과학자들은 웹의 관측 장비를 명왕성 표면으로 돌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웹이 최초로 밝혀낸 것은 명왕성 표면이 다양한 특수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알려진 물질들만이 아니다. 질소와 메탄이 주요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웹은 이를 확인하고 세부 사항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메탄 얼음은 표면의 넓은 지역에 퍼져 있어 태양광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명왕성을 본래보다 더 밝게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메탄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다른 분자들과 상호작용하죠. 웹은 에틸렌과 다른 탄화수소의 희미한 신호를 포착해냈는데 이는 화학 반응이 대기권에서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반응은 입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얼어붙은 지형과 섞이는 지표면에서도 계속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동위원소 변이를 포착한 점이다. 메탄 분자의 미세한 차이는 표면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 방사선에 의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를 암시한다. 이는 사진만으로는 추측할 수 없는 정보다. 웹과 같은 적외선 분광계가 있어야만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차이는 명왕성 표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대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더해준다. 더 미묘하지만 중요한 결과 중 하나는 웹이 표면의 열 발광과 표면에서 반사된 햇빛을 구분해낸 방식이다. 명왕성은 차갑다. 너무 차가워서 표면의 질소와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절대 0도 이상의 모든 물질은 여전히 미량의 적외선을 방출한다. 웹의 장비는 이 희미한 열 방출을 감지하고 반사된 햇빛과 구분할 수 있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과학자들이 다양한 지형의 표면 온도를 추정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푸트니크 평원은 단순한 평평한 분지가 아닙니다. 이는 아마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활성질소 얼음층으로 지질학적 시간 척돼서 부드러운 퍼티처럼 서서히 뒤섞인다는 의미입니다. 열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이 얼음들이 현재 움직이는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웹은 또한 표면 퇴적물에서 각각 고유한 분포를 보이는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포착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스푸트니크 평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웹의 데이터는 이 얼음들이 주변 지형과 달리 적외선을 흡수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얼어붙은 웅덩이가 아닙니다. 표면과 대기 사이에 지속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가스는 햇빛 아래에서 증발하고 밤에는 응축되며 계절에 따라 행성 전체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빠른 비행 촬영 이미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웹이 제공한 지속적 고해상도 분광 데이터에서 비롯됩니다. 또 다른 미묘한 발견은 반사율의 변동입니다. 명왕성 표면의 일부 지역은 신선한 질소와 메탄 서리로 덮여 밝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외선과 우주선에 의해 처리된 복합 유기물로 얼룩져 어둡습니다. 웹의 어두운 화합물 감지 능력은 가시광선 카메라가 어두운 물질을 구분하기 어려워 뉴 호라이즌스가 채우지 못한 공백을 메웠습니다. 적외선 영역에서는 이 물질들의 고유한 지문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웹은 이러한 얼룩의 화학적 복잡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어두운 패치들은 단순히 더러운 얼음이 아닙니다. 이들은 토린으로 대기에서 떨어져 내려와 지표면에 고착된 긴 탄화수소 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표면과 하늘이 끊임없이 소통하는 행성으로서의 명왕성을 보여줍니다. 안개 입자들은 상층부에서 형성되어 하강하며 지면을 덮습니다. 한편 표면의 얼음은 햇빛에 증발하여 희박한 대기를 보충합니다. 웹의 관측은 이러한 과정들을 연결하며 명왕성이 단순히 얼어붙은 유물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태양계 외곽의 극한 추위 속에서 느리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명왕성은 살아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명왕성의 지질학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에 중요합니다. 지구에서는 지질학이 행성 내부의 열에 의해 주도됩니다. 산을 솟구치게 하고 화산을 일으키며 지각을 재순환시키죠. 명왕성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 지질학은 화학에 의해 주도됩니다. 분자를 분해야 하는 햇빛, 증발하고 응축하는 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기물들에 의해 말이죠. 웹은 이 과정이 단순한 외관상의 변화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측정 가능한 화학적 방식으로 표면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함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명왕성은 특별하지 않다. 카이퍼 벨트의 많은 천체들도 동일한 얼음으로 덮여 있고 동일한 햇빛을 받고 동일한 안개 같은 침전물로 뒤덮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외부로 명왕성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 먼 천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틀을 얻는다. 명왕성이 우리가 가장 잘 연구할 수 있는 천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직도 웹의 시선 아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세계들을 대표하고 있다. 2015년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지나갈 때 거대한 협곡과 얼음 평원, 북극에 위치한 신비로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세계가 드러났다. 그 붉은 얼룩은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카론 내부에서 나온 것일까? 아니면 명왕성에서 떨어진 물질일까? 당시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외부의 관측이 마침내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웹은 적외선 장비를 이용해 카론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분해함으로써 그곳에서 이전에 확인된 적 없는 화학 물질을 탐지할 수 있었다. 이산화탄소 얼음이 가장 두드러진 발견 중 하나였다. 그 자체로는 특별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휘발성 얼음이 카론 표면에 존재하며 그 일부는 충돌로 노출되었거나 명왕성의 대기 유출로 전달되었을 수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또 다른 핵심 발견은 과산화수소다. 이는 태양 복사나 우주선이 물얼음과 상호작용할 때 생성된다. 그 존재는 카론 표면이 정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복사가 얼어붙은 물질을 재구성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 표면이 해마다 우주에서 층층이 서서히 가공되고 있다는 가설과 완벽히 부합한다. 이러한 결과는 붉은색 극점 얼룩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메탄이 명왕성 대기에서 누출되어 카론까지 도달할 만큼 멀리 이동합니다. 추운 극지방에서 메탄은 표면에 얼어붙습니다. 일단 표면에 도달하면 방사선이 이를 분해하여 더 무거운 유기, 화합물로 변환시키고 이 화합물들이 서서히 붉은색 층을
형성합니다. 이 얼룩은 사실상 명왕성과 카론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지문과 같습니다. 이는 두 천체가 단순히 중력으로 연결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다. 물리적으로 물질을 교환하고 있다는 뜻이다. 카론이 더욱 흥미로운 점은 전체 구성 측면에서 명왕성과 얼마나 다른가이다. 명왕성 표면은 질소와 메탄 얼음이 줄을 이루는 반면 카론은 대부분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대비는 수십억 년 동안 서로 묶여있던 두 세계가 어떻게 매우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러나 가스 유출과 표면 화학을 통한 둘의 연결은 그들의 이야기를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웹 망원경은 과학자들의 추측을 확인시켜 주었다. 카론에는 감지 가능한 대기가 없다. 공기가 없는 세계다. 따라서 그 형태를 만드는 모든 과정은 표면에서 직접 일어난다. 방사선, 충돌, 화학 반응, 이 모든 것이 보호층인 대기에 완충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 충격 흔적을 지워줄 날씨도, 얼음을 이동시킬 바람도, 가혹한 태양풍이나 우주선으로부터 보호해줄 대기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카론은 외곽 태양계의 얼음 천체가 지속적인 우주 노출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연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더 큰 그림은 우리가 카론에서 관찰하는 현상이 아마도 유일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많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도 동일한 느린 과정을 겪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스가 응결되고 방사선이 이를 유기물로 변환시키며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두워지고 붉어지는 현상이다. 카론은 단지 우리가 상세히 연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고 크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웹이 특정 화학 물질을 탐지한 것은 과학자들에게 우리가 쉽게 관측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다른 먼 얼음 천체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웹이 관측한 모든 것, 명왕성의 안개, 얼어붙은 표면의 화학 반응, 카론의 붉게 물든 극, 심우주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화학 반응, 명왕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양계의 이 작은 구석을 고립된 호기심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얼음 천체, 초기 지구형 대기, 심지어 방문조차 불가능한 행성들에 대해 이해하려는 모든 것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명왕성의 안개를 보자. 이는 단순히 역광사진에서 행성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요소가 아니다. 이는 완전한 기후 메커니즘으로 고공에서 형성된 입자들이 대기를 냉각시키고 표면을 덮으며 내려앉는 과정이다. 이런 현상은 명왕성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에서도 유사한 안개를 관측했습니다. 심지어 광년 너머에서 희미한 신호만 포착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에서도 안개 같은 대기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안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형성되며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표면 화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훨씬 더 차갑거나 뜨겁거나 더 거대한 다른 행성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왕성은 우리가 이를 상세히 연구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합니다. 표면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왕성에서는 햇빛과 우주 방사선과 상호작용하며 분해되고 새로운 화합물을 형성하는 얼음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 과정입니다. 얼음, 기체, 안개, 유기물, 그리고 다시 순환합니다. 이는 산소가 대기를 지배하기 전 초기 지구에서도 일어났을 법한 순환입니다. 당시 우리 행성은 메탄과 질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햇빛은 유사한 반응을 촉진해 안개를 생성하고 결국 유기물 구성 요소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명왕성은 지구의 먼 과거를 얼어붙은 채로 반영한 듯한 존재입니다. 생명체로 진화할 만큼 따뜻해지지 못한 세계이지만 동일한 화학작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죠. 카론은 여기에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한 천체가 공간을 가로질러 다른 천체의 표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 즉 명왕성에서 빠져나온 메탄이 표류하여 카론에 도달한 후 새로운 화합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교환은 우리 태양계에서 드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를 목격했으니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항성계에서 달과 행성 사이에도 유사한 교환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카이퍼 벨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왕성은 그곳에서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왕성 너머를 공전하는 거대한 얼음 천체 집단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은 너무 작거나 너무 멀어 상세히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왕성과 카론을 통해 우리는 일종의 로제타석, 즉 다른 천체들이 어떤 모습일지 추측할 수 있는 기준점을 얻습니다. 명왕성의 표면과 대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방사선이 카론의 얼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한다면 그 지식을 카이퍼 펠트의 나머지 천체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웹 우주망원경은 세드나 콰오와 마케마케 같은 더 작은 카이퍼 벨트 천체들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명왕성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도구들, 적외선 분광법, 온도 측정, 표면 구성 분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연구는 명왕성을 기준점으로 삼을 때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명왕성은 우리가 가까이에서 관측한 유일한 대형 카이퍼 벨트 천체이며 이제 저고해선으로 상세히 연구된 천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외계 행성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 행성에 대해 감지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빛에서 비롯됩니다. 별빛의 미세한 감소나 통과 현상 중 희미한 스펙트럼 같은 것들입니다. 메탄이나 안개, 탄소 화합물의 흔적을 발견해도 직접 가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왕성을 관찰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좋아, 메탄과 질소, 햇빛이 만나면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안개가 행성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고 표면 얼음과 대기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이루어지네. 명왕성은 우리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세계들의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시험 사례가 됩니다. 이는 또한 작은 세계들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명왕성은 한때 어둠 속에서 궤도를 도는 차갑고 얼어붙은 바위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명왕성이 활발한 대기와 표면 순환, 화학적 변화의 역사, 심지어 위성과의 상호작용까지 지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복잡하며 그 복잡성은 태양계의 조용한 구석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한 이유는 명왕성 그 자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웹은 단순히 먼 외행성의 지도를 업데이트한 것이 아닙니다. 행성과학 전체 분야에 파급 효과를 미치는 도구와 사례, 비교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가스 행성 주위의 얼음 위성부터 적색 외성을 도는 희미한 외계 행성에 이르기까지 명왕성에서 발견한 흔적들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해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웹 이전에도 명왕성은 이미 흥미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태양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얼어붙은 어둠 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도 자연은 여전히 활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며 한 세계를 다른 세계와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는 증거가 된 것이다.